이렇게 되고 막 계속 네. 3, 2, 1. 안녕하세요. 쓰담쓰담지담의 유은수 노무사. 전문직 연구사입니다. 네, 오늘 다뤄볼 주제는 몇 개월 전에 언론에서 논란이 되었던 서울대에서 일하시던 청소 노동자분이 이제 직원 휴게실에서 숨진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청소 노동자분이 사망한 것은 업무가 원인이 된 산재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인은 이제 서울대학교 기숙사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휴게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었는데요. 작년 6월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의 이제 사망 원인이 심장 압전, 그리고 이제 급성 심근경색 파열, 그러니까 심질환이죠. 이제 이런 부분이 과로로 인해 발생을 했고,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이제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산업재해다, 이런 요지로 산업재해 신청을 하셨었습니다. 네, 먼저 이분의 사인과 같은 뇌심혈관 질환의 산재 인정 기준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고용노동부 고시는 이제 발병 전 12주간 평균을 해서 1주 평균 근무 시간이 60시간이 넘으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 그리고 이 평균 근무 시간이 52시간이 넘으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비록 52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그 외에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 있으면은 이제 산재로 인정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우선 근무 시간이 이렇게 상당히 길었는지를 먼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땠나요? 네, 고인의 경우에는 이제 청소 일을 하시다 보니까 뭐 야간 근무나 연장 근무 이런 부분들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주 평균 업무 시간은 이제 44시간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기준 52시간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이제 짧다고 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제 근무하셨던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4층짜리 기숙사 건물을 혼자서 모두 다 청소를 하셨고, 그리고 일주 5일만 근무하신 게 아니라 6일 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휴일도 많이 적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업무 강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들이 근무 시간은 짧지만 근무 시간으로는 산정할 수 없는 그런 육체적 강도, 이런 것들이 확인됐다라는 게 근로복지공단의 이번 판정 요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인이 맡았던 4층 건물이 아주 낡아서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4층 건물을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오르내리면서 일을 하셨고, 또 이 낡은 건물이 환기가 잘 안 돼서 샤워실에 곰팡이가 잘 피었는데 이 곰팡이를 일일이 씻어내는 작업도 아주 자주 했었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비록 길지는 않더라도 이러한 업무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고됐다. 그래서 과중했다. 이런 점이 이제 산재를 인정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 특성이 고인의 뇌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인정이 됐습니다. 몇몇 사례를 보면은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 시간이 너무 짧다, 이것만으로 이제 산업재해가 아니다라고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건 역시도 이제 업무 시간만 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느 정도 강도가 있었는지나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서울대 청소노동자분의 사망이 산재로 인정이 된 또 다른 이유는 관리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관리자가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소위 갑질을 했다. 이런 기사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이런 행위가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직접 조사를 했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관리자의 행위에 대해서 몇 가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는데요. 인정된 행위들을 보면은 청소 노동자들에게 학교의 이름을 영어나 한자로 써보라고 이제 필기 시험을 치르하고 점수를 공개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드레스 코드를 정해서 품평을 한다는 등 누구는 옷이 어떻고 꽃무늬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좀 모욕적인 발언들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은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고, 이러한 괴롭힘으로 인해서 정신적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과중되었고, 실제 사망의 원인이 되었던 이제 심혈관 질환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뇌심혈관 질환이 산재인지 판단할 때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보는 요인은 근무 일정의 예측이 어렵거나
교대제 업무를 하시거나 유해한 작업 환경이 있거나 육체적 강도가 높거나 5시간 이상의 시차 변화가 있거나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일 경우에 이제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기 때문에 고인의 정신적 긴장이 높았을 것이다. 이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개인적인 질병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소인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부분도 좀 유효하게 작용을 했는데요. 보통 이제 뇌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흡연을 했거나 뭐 음주를 했거나 이런 것들을 근로복지공단에서 다 확인을 합니다. 실제 이제 고인의 이제 건강 상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양호했고 뭐 고혈압이나 이런 기저질환도 없었다라는 점이 판정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많이 보도됐던 것처럼 어떤 갑질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고 이를 근거로 산재까지 승인된 결과는 아주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 산재 사건의 가장 큰 의미는 이제 이분의 근무 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내용 자체가 굉장히 고되고 과중했다는 점이 인정이 된 점입니다. 사실 이제 업무나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좀 복잡해지고 사람들의 이제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볼 때도 뭔가 어떠한 일을 짧게 하더라도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과로라는 기준이 업무 시간에만 한정될 수 없다라는 점들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들이 있었고 근로복지공단도 어느 정도 조금씩은 변화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뭔가 업무 시간 외에도 뭔가 일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다면은 충분히 산업재해로 좀 봐야 된다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처럼 일하다가 뇌심혈관 질환이 발생하셨는데 근무 시간이 꼭 52시간이나 60시간을 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일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고된 일이었고 아니면은 이런 직장 내 갈등이나 괴롭힘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요인이 있으셨다면 적극적으로 산재 신청을 고려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한 이제 뇌심혈관 질환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영상 다 보시고 나서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